안녕하세요. 김원장 인사이트입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4%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달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약세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란이 후르브 제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3대인가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를 봉쇄하고, 그 다음에 이란 특정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이버캡에 관련된 소식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관련 소식들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4.02% 내리면서 402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7월달 안에 500달러를 돌파할지 기대하면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BC 캐피탈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7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을 유지했다. 아웃퍼폼인가? 이번 상향 조정은 스페이스X의 인수 가능성을 가정하여 현재 거래 수준 대비 25에서 30%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거 기분 나쁘죠? 우리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가면 훨씬 많이 올라갈 텐데, 이걸 굳이 먼저 프리미엄으로 선불 받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것보단, 그죠? 많이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X는 한동안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매출이 막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X를 위해서 테슬라를 합병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 반대 클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플로리다주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중 3곳이 추가되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 호출 플랫폼인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확장했어요. 이로써 로보택시 서비스는 지난 여름 출시 이후 3번째 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마이애미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어제 함께 봤던 뉴스이긴 한데, 마이애미 최초의 지오 펜트는 약 10에서 14제곱, 26에서 37제곱킬로미터 규모다. 이 지역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포함한 마이애미 서부, 중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팔메토 고속도로와 타미야미 트레일과 같은 주요 도로와 SR968, 953, 959, 972 등 연결 도로도 포함된다. 이곳은 테슬라 초기 마이애미 서비스 시작 지역으로 경쟁사들의 서비스 지역, 예를 들면 웨이모는 초기 서비스 제공 지역을 동부 지역으로 더 넓게 설정했는데, 경쟁사들 서비스 지역보다 규모가 작고 더욱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장에 앞서 교통량이 많고 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까지 6,500만 마일을 주행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독형 FSD가 수동 주행보다 배출가스 측면에서 5%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FSD가 배출가스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당연히 FSD로 운행을 해라. 근데 이 FSD 운행 비율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 중에 FSD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 12%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20%, 30%, 50%로 증가되면 매달 들어오는 그 캐시카우, 현금이 구독료가, 그게 기업의 수익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새 보고서에서 사이버캡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이버캡을 로보택시 주력 차량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래 앞으로 로보택시를 모델 Y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력 차량을 사이버캡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이버캡은 핸들, 페달, 기존 조작 장치가 없어 차량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한 거죠. 궁극적으로 차량 무게와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사이버캡은 이것처럼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좀 감지 납니다, 그죠? 외형이 멋집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됐습니다. 사이버캡이 연일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가시는 걸로. 자, 테스트 중인 거죠. 사이버캡이 이렇게 여러 대가 동시에 달리는 거 모습 처음 보네, 그죠? 신호 대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또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죠? 로보택시가 이제 사이버캡으로 다 전면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됩니다. 요거 관련된 법규도 지난번에 통과시켰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멋집니다. 예, 멋져요. 자, 사이버캡, 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지난다, 간지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애들 표현대로. 사이버캡스의 버터플라이 도어가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양산형 사이버캡에 직접 탑승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버터플라이 도어 덕분에 승하차가 정말 쉬웠습니다. 인도 쪽에서 탑승한 뒤 좌석을 따라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부드러웠고요. 실내 공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도 매우 좋았고, 넉넉한 다리 공간, 레그룸도 좋았고요. 거대한 디스플레이, 뛰어난 방음 성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이버캡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됩니다. 그 실내를 촬영한 더 많은 영상과 사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준 테슬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멋지네요. 이제 이게 차 가격이 싸잖아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내니까 웨이모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 잽이 안 되는 거지, 잽이. 테슬라는 사이버캡슐 시중 어떤 차량보다 최소한 킬로와트당 6.1마일의 놀라운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캡슐은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파워트레인은 킬로와트당 6.1마일 연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캡시 킬로와트당 6.1마일, 모델 Y나 4.3마일이네요. 기아 EV6는 3.5마일, 현대 아이오닉 5는 3.5마일, 포드 머스탱 마하 E는 3.4마일, 그 다음에 폭스바겐 ID4는 3.2마일,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2.7마일. 그런 것에 비해서 사이버캡스는 압도적입니다. 연비가 압도적입니다. 멋집니다. 하여간 테슬라는 뭘 만들면 경쟁업체가 잽이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앞선 걸로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놀랍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2011년 모델 S가 처음 출시된 이후 우리는 장거리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65마일에서 410마일로 5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즉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으로 최대한 긴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배터리팩은 작고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모든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은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서 킬로와트당 6.1마일로 매우 효율적이다. 업계 최고다. 테슬라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사이버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이버캡 생산을 위해 설계된 당사의 새로운 반응 사출 성형 공정은 기존 도장 공장에서 몇 시간씩 걸리던 제조 사이클 시간을 성형 공정 중에 도료를 주입함으로써 몇 분으로 단축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장하는데 몇 분으로 몇 시간 걸리던 도장을 몇 분으로 단축했다는 게 하여간 일론 머스크는 대단해요. 그죠? 압도적으로 개선시켜보라. 이러니까 이제 생산 단가가 매우 싸지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마일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줄여서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 비해 마일당 거의 2배에 달하는 배출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델 3, 모델 Y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당연하겠죠. 자체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비가 개선되겠죠. 테슬라 사이버캡 제조 공정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2025년 테슬라 고객들은 지구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3,700만 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약 900억 마일을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3,700만 톤을 감축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감은 안 와요. 감은 오지 않는데 하여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에는 태양광 발전 고객들은 전 세계 테슬라의 모든 제조, 지원, 판매, 연구, 서비스 및 배송 시설에 대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2.1배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태양광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메가월에다 저장한 뒤에 가정용으로 쓰거나 또는 테슬라 충전에 쓰는 거죠. 지붕에 있는 태양광으로 6,300기가와트를 전력을 생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에서 파워로 1600기가와트를 뭐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겠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그 그리드 전력 기반 40기가와트를 산업시설로도 판매한 거죠. 판매 40기가와트를. 어쨌든 뭐 놀랍습니다. 지난 6주 동안 9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메가팩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는데 총 43기가와트 이상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59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기술 제조업체인 엑시아 소프트로부터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메가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시아 소프트에 납품하는 거죠. 메가팩을 영국, 서유럽, GCC 및 인도 시장에 15기가와트 이상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및 충전 부문 부사장인 마크 스나이더는 이번 계약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에시아 소프트? 우리가 모르는 회사네, 그죠? 테슬라와 에시아 소프트 전 세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테슬라와 에시아 소프트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서 협력하는데, 이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성 강화, 전세계 에너지 안보 향상,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자 시리우스 인터내셔널 홀딩스사인 에시아 소프트는 오늘날 테슬라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여러 고성장 에너지 시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에시아 소프트는 테슬라와 협력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며 수명 주기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초기 프로젝트 규모는 1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에너지 저장 용량으로,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 발표된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시장은 영국, 서유럽, 걸프 협력 국가, 인도다. 걸프 협력 국가들은 청정 에너지 확대를 위해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비전 2030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팩을 엄청나게 많이 판매할 수 있다.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에 폐열 해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폐열을 포착하여 차량 코팅 및 도장 공정의 공정 난방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냉각기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자체 처리 시설과 재활용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14,000톤 이상의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했습니다. 이는 장거리 주행용 배터리팩 46,00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2024년 대비 20% 증가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용이 끝난 배터리뿐만 아니고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다시 원료로 재활용한다. 2025년에는 14,000톤 이상의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했다. 거기에 폐배터리에 나오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흑연 같은 기한금속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수했다는 뜻이다. 14,000톤은 장거리 배터리팩 약 4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보다 20% 더 많은 양을 재활용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엄청나게 절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관련된 소식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 역시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테슬라는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사이버캡이 지금 양산되면서 사이버캡이 조만간에 로보택시로 투입될 확률이 높아졌죠. 투입되면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캡은 차량 가격이 싸잖아.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거고, 이제 옵티머스 로봇 얘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로봇 얘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거는 새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